그럼 이 뷰포리아 스튜디오라는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계 데이터 리뷰. 자, 이런 지금 이제 전기톱 같은 요 컨텐츠가 설계가 끝났고요. 이 톱이 현실 세계에선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하는 컨텐츠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프로젝트 추가하는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 때 어떤 프로젝트, 2D 글라스를 위한 걸 만들 거냐, 아니면 홀로렌즈용 컨텐츠를 만들 거냐, 아니면 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는 걸 만들 거냐, 이렇게 고를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폰이나 태블릿, 저는 태블릿으로 할 거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만들었고, 이름을 디자인 리뷰라고 이제 지었고, 이 컨텐츠가 저장될 서버 주소가 좀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저희 뷰포리아 스튜디오의 컨텐츠 저작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저작 화면에서 이제 제가 바닥면을 인식을 해서 그 위에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간 대상이라고 해서 바닥면을 인식하는 그런 판때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바닥면이 인식됐을 때 보여줄 모델이라고 해서 이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질 모델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톱이고요. CAD 최적화 도구 실행이라는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임포트 할 때 이거를 이제 어떤 품질별로 다양하게 경량화를 시켜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바닥면을 인식하면은 이 제품을 보여줘 라고 지금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 임포트 했을 때 하이, 로우, 미디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품질 다양한 그 경량화 정보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만든 컨텐츠를 이제 배포를 하는 과정이고, 아이디 패스워드도 없이 그냥 보도록 지금 세팅을 했고, 뭐 아이디 패스워드 있어야 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프리뷰하는 화면이 있고요. 그래서 바닥면을 인식하면 이 제품이 보인다까지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포할 때 아이디 패스를 넣고 배포 버튼이 여기 있는데 배포를 누르게 되고, 배포가 완료된 이후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컨텐츠에 접근하기 위한 링크와 QR코드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찍거나 이 링크를 태블릿에서 이제 누르게 되면은 그 컨텐츠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컨텐츠를 제 태블릿에서 인식을 해서 이제 이 테이블을 인식을 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탭하여 배치하기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이 바닥면을 인식한 거 위에다가 방금 올려놨던 CAD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거를 이제 PC상에서 보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형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실제 제품을 볼 때는 실제로 이 제품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동일한 경험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제품에 대한 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거나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작업 없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 오퍼레이션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한 데이터를 이렇게 현장에다 갖다 놓고 싶어 라고 하면은 좀 전에 제가 보였던 뭐 1분 남짓의 작업으로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관 품질 검사. 아까 제가 이제 실제 제품과 그 설계 데이터를 겹쳐가지고 보면서 얘가 잘 됐나 안 됐나를 이제 체크하는 그런 컨텐츠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바닥면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먼저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했고요. 이 모델은 아까 보셨던 그 펌프, 이제 저희 고객사인 하우덴에 있는 펌프인데요. 펌프를 선택을 해서 하면은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설계 데이터가 올라왔고요. 이거를 이제 누워 있으니까 좀 세워서
세워놓고, 그러면은 나는 이 설계 데이터를 보여줄 건데 어디에다 보여줄 거냐, 이 실제 제품을 인식을 해서 보여줄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 대상이라는 걸 드래그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제품을 트래킹해서 요 데이터를 보여줘 라는 작업이 이제 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제품을 인식할 때 어떤 특정 각도에서 제품을 인식할 수 있는 각도를 좀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개선될 예정이긴 한데 지금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인식했을 때 이 제품을 트래킹을 시작해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가이드라인이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가 컨텐츠를 보면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품을 인식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이 끝나서 제품이 인식이 되면 이 제품이 오버레이에서 보일 텐데, 그냥 이렇게 보이면은 실제 제품을 이 설계 데이터가 다 오버레이에서 실제 제품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설계 데이터를 오버레이 정도를 뭐 투명도를 바꿔주거나 껐다 켰다 하는 기능도 지금 추가를 해볼 건데요. 그거는 이제 투명도 조절은 이 슬라이더라는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제 0부터 1까지 값을 세팅을 해주고, 이 슬라이더를 가지고 요 모델의 투명도를 바꿔줄 거야를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값을 드래그를 해서 이 모델에다 갖다가 딱 드랍을 하면은 여기에 불투명도, 이 슬라이더는 이 제품의 불투명도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인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바를 바꾸면은 이 제품의 투명도가 바뀌게 되고요. 그럼 이제 껐다 켰다 좀 편하게 하려고 껐다 켰다 하는 그 버튼을 갖다 놓으면은 이건 이제 온오프 버튼이라고 레이블을 잡아줬고요. 이거의 값을 다시 드래그해서 모델에 갖다 놓으면, 그리고 이거를 얘를 표시되게 할 거야, 아니야 안 보일 거야, 이렇게 바인딩을 해주고 나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미리 보기 하면 이제 보시면은 껐다 켰다 하면 이 제품이 껐다 켰다 되고 이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 투명도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 끝난 거고요. 그래서 또 아까 동일하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배포를 하고 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품을 이제 인식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인식이 됐고요. 인식이 됐고, 위아래 이제 버튼, 온오프 버튼과 슬라이드 버튼이 이제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투명도를 조절하거나 껐다 켰다 하면서 이 제품이 과연 이 설계대로 잘 생산이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아까 보셨던 그런 케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도 사실 불과 1분 남짓의 작업으로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조금 관점은 다른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있고, 그 라인을 비췄을 때 어떤 그 장비의 뭐 실시간 가동 상태라든지 이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면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이런 생산 라인에다가 뭔가 이렇게 증강현실을 비춰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보여주려 그러면 거기에 마커 같은 것들을 붙이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3D 캡처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컨텐츠를 보여줄 공간을 캡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러니까 라이다가 달려있는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폰 프로 가지고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 방인데요. 이 방을,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비추면은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우선. 그래서 저는 이 방의 어디인가에다가 뭔가 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을 스캔을 쭉 해주면은 이 방이 캡처가 되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나중에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보여줄 데이터가 이제 필요할 텐데, 제가 이제 실시간 데이터들은 뷰포리아 스튜디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그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IoT 플랫폼이랑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띵워스라는 IoT 플랫폼이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샘플 데이터를 랜덤 값이 계속 바뀌도록 한 그런 이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보여줄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보시면은, 자, 동일하게 컨텐츠 저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 영역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드랍해서 갖다 놓고, 제가 컨텐츠를 보여주고자 하는 곳은 제 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아까 아이패드에서 찍은 그 캡처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 방의 모습이 캡처된 화면이 이런 식으로 에디터에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좀 퀄리티가 좀 나쁜 것 같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실제로 보여줄 건 아니고, 이거는 현장을 트래킹하기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상관이 없고, 이제 어디에 뭐 어떤 게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에다가 제가 모니터 위에다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3D 게이지를 하나 갖다 놨고요. 얘를 사이즈를 좀 키워서 조금 위치도 좀 잡아주고, 자, 이런 게이지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IoT 그 플랫폼에서 설정한 실시간 값을 받아오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외부 외부 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그 보셨던 그 IoT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 PTC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랜덤 넘버라는 값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놓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이 값을 여기서 보여주도록 해야 되잖아요. 얘를 드래그 드랍 합니다. 여기에다 드래그 앤 드랍 하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이 값으로 치환을 하고, 이 값은 서버에서 바뀌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 해줘 라고 체크를 해 놓으면, 이 상태로 해서 게시를 일단 먼저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에서도 이제 서버에 바뀌는 값들이 이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배포를 하면 컨텐츠 제작 과정은 이제 끝났고요. 데모를 보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공간을 인식을 해서 이 공간에 이제 컨텐츠를 올려야 되니까 이 공간을 찾는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태블릿으로 아이패드를 가지고 찍은 거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공간을 아까 그 3D 타일 가지고 이제 인식을 이미 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인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모니터 위에다가 이 값을 올려놨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모니터 위에 아까 제가 세팅한 값이 이 형태로 보이고, 서버에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이 부분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생산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의 쇼룸 같은 곳에다가 원하는 뭐 설계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이런 어떤 방금 여기서 보셨다시피 공간의 3D 그 형상을 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